네, 안녕하세요. 프로의 대국을 쉽게 설명해드리는 흑백 바둑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대국은 1월 30일에 열린 내가국대다 12라운드 1경기 명품 해설가로 활약하고 있는 박정상 구단과 그리고 프로기사 중 가장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다는 미녀기사 오유진 구단의 대국인데요. 자, 아무래도 박정상 구단이 예전에 세계대회 우승을 했을 만큼 굉장한 실력자지만 현재는 해설에만 집중을 하면서 그래도 실전 경험이 많은 오유진 구단이 조금이라도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있는 가운데 두 선수가 맞붙었는데요. 자, 두 선수의 대국 어땠을지 같이 한번 보시죠. 오유진 구단이 백이고 박정상 구단이 흑입니다. 자, 초반에 소목을 두니까 오유진 구단 확실하게 두터운 기풍의 기사들이 화점을 조금 선호를 하죠. 자, 한 칸 굳혀갈 때 높은 걸침을 하고요. 자, 이 수로는 아래쪽 나래자로도 걸쳐갈 수 있지만 흑이 이런 식으로 두면서 우변 쪽을 확실하게 키워가는 이런 변화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유진 구단도 일단은 높게 가면서 우변 쪽에 큰 모양을 주는 정석이 조금 싫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걸쳐가니까 붙여서 끌고 한 1950년 60년대부터 유행했던 정석이 다시 되돌아서 현재도 굉장히 많이 사랑받고 있는 정석입니다. 자, 입구 뛰어갈 때 이곳을 걸치고요. 둘 때 이곳 3칸 낮은 벌림을 했는데요. 자, 보통은 들여다보고 이을 때 3-3을 두고 백이 받아준다면 벌려가서 흑이 들여다본 교환이 이득이라는 뜻이고요. 자, 이 장면에서 백도 이렇게 두어갈 수도 있는데요. 흑이 차렷하면은 붙이고 둘 때 끊고 귀 쪽은 살려주지만 백도 이 활용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1번 돌이 선수로 연결이 돼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변화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 장면에서 흑이 손을 빼고 다른 곳을 두어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정석처럼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자, 일단 박정상 구단이 그냥 이 변화보다는 확실하게 변쪽, 상변 쪽을 키워가는 게 좋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오유진 구단이 확실히 포석 공부가 잘 돼 있다고 느꼈던 게 이 선으로 붙여갑니다. 자, 보통 생각해 볼 수 있는 수는 무난하게 벌려두거나 아니면 옆쪽으로 붙여가면서 이런 형태의 바둑도 종종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이것도 물론 백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당연히. 그런데 오유진 구단의 생각은 이 상변 쪽을 박정상 구단 흑이 벌려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흑 모양이 커지게 되겠죠. 백 모양이 커진 거에 비해 흑 모양이 더 커 보인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전처럼 이선을 붙여가는 묘한 수를 두어 갑니다. 인공지능의 블루스팟 자리고요. 자, 박정상 구단 물러설 때 밀어가고요. 자, 여기서 이제 귀 쪽을 지키는데 이 장면에서 백이 자연스럽게 그냥 벌린 것보다는 당연히 붙여 끌고 벌려간 게 집으로 이득을 봤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한 집가량 포인트를 올렸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럴 때고 박정상 구단이 이 반대쪽을 뻗는다면 젖히고 느는 순간 귀의 주인이 바뀌어 버리겠죠. 그래서 요거는 흑의 불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정상 구단도 일단은 침착하게 귀 쪽을 지켜주는 수가 정수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서 벌려가는 정도로도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이 자리에서 이제 인공지능은 이곳을 젖혀가는 게 조금 더 강력했다고는 하네요. 흑이 이런 식으로 두면서 이제 보여주었던 변화를 한 번 더 본다면은 이렇게 두고요. 단수치고 이어가게 되면서 흑은 귀 쪽을 다시 차지했지만 백도 빵따내만 자세가 좋아서 이런 변화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오유진 구단은 젖혀가는 수보다는 침착하게 나래자로 지켜두었고요. 자, 이곳을 다가오는 자리 굉장히 좋은 자리죠. 자, 백도 바로 지키기에 애매해요. 그래서 일단은 흑의 흑도를 벌리는 자리를 오히려 다가가면서 백의 모양을 키워가고 있고요. 일석이조의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뛰어갈 때 날일자로 지켰네요. 자, 날일자로 두니까 침착하게 호구 모양으로 지켜두고요. 자, 여기서 박정상 구단도 일단 모양의 감각은 이곳을 두면서 타개를 하는 거지만, 물론 흑돌들의 모양이 좋긴 하지만 백의 집이 확정가로 계속해서 굳어지겠죠. 자, 이래서는 덤이 부담스러운 바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박정상 구단도 시원하게 걸쳐가면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선택을 했고요. 자, 오유진 구단 하나 들여다보고, 자, 이곳을 붙이고 미는데 굉장히 실전적인 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통은 들여다보면은 꽉 이어주는 게 무난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날일자 그리고 덮어 씌워가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중앙 쪽의 주도권을 백이 확보하고요. 자, 그 다음에 붙이고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다면은 이 흑들도 세력 안에서 계속해서 공격을 받기 때문에 좋지가 않겠죠. 자, 그래서 박정상 구단이 실전적인 수를 빼들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붙였을 때 호구자리 급소 늘어두었고요. 자, 이곳을 밀어가니까 오유진 구단도 지금은 이 붙이는 수가 오히려 뛰게 되면 백돌들이 이 봉쇄를 당하면서 좀 답답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오유진 구단도 침착하게 한 칸을 뛰는 수를 선택을 했네요. 자, 이곳을 들여다보니까 이어주고요. 자, 날일자로 줄 때 받아주고, 자, 이 장면에서 박정상 구단이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모자시움을 선택을 하는데요. 자, 이 수로는 한 발 늦춰가는 게 조금 더 좋았어요. 자, 이 수로 늦춰갔다면 붙이고 젖힐 때 백이 물론 째고 나오지만, 이 변화에서 흑이 반대쪽을 잡는 거는 이 귀 쪽의 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흑의 불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오히려 바꿔치기 느낌으로 이곳을 두고 이을 때 막아갑니다. 자, 끊어두는 교환을 하고 나가면서, 물론 흑의 모양을 백도 째고 나오면서 이 두 점을 제압할 수는 있지만, 막고 지킬 때 이곳을 띄어서 중앙 쪽 봉쇄를 막아야겠죠. 이 장면에서 흑이 귀 쪽을 붙이는 수가 좋아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다면은, 물론 흑도 이 두 점이 잡히면서 백한테 뚫림을 선사를 했지만, 흑도 이 귀 쪽에서 득을 받고요. 여기를 잡아두는 게 아니라 뭐 뻗거나 이런 자리를 뛰어가게 된다면은 여전히 백의 약점을 조금 노려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변화가 실전보다는 조금 나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실전 한번 볼게요. 자, 실전에는 너무 당연해 보이는 모자시움을 두었고요. 자, 백도 빠져나가는 자세가 나쁘지가 않죠. 자, 이곳을 먼저 막아두고 빠져나가는데, 자, 보시면은 백이 하변 쪽을 날일자로 두게 되면서 이 흑의 세력 모양을 뚫어갔고요. 그리고 하변 쪽의 집까지 아까 변화랑 비교를 한다면 확실하게 10집 이상을 확보를 하게 되면서 약간이나마 좌변 쪽에서 포인트를 올렸다고 볼 수 있고요. 자, 단수 치고 치받아 두면서 확실하게 살아두니까 이제는 백이 조금 두기가 편한 바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정상 구단이 이곳을 뛰어가는데, 물론 이 흑돌들이 차단이 되면은 조금 약한 돌이긴 하지만 그냥 이 교환을 해두고 나서요. 이 자리가 계속해서 급소 자리라고 하고 있어요. 이 자리를 하고 밀어가고 뭐 막아가면서 조금이나마 집으로 버티는 선택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중앙 쪽을 봉쇄를 당해도 이렇게 입구자만 두게 된다면 사는 데는 지장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정상 구단이 바둑이 불리한데 조금은 느슨한 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오유진 구단 바로 기회를 잡고 굉장히 큰 자리를 두어가죠. 자, 여기서 두니까 반상 최대로 보이는 우변 쪽을 흑이 두고요. 자, 이거는 이제 상용 수단이죠. 요 정석이 진행된 후에 흑이 이곳을 두면은 백은 하나 찝어두고 붙여서 싸울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붙여서 싸우는 거는 지금 흑돌이 날라왔을 때 막기가 쉽지가 않죠. 이런 식으로 요 교환이 돼 있기 때문에 뛰더라도 나와서 끊고 잡아버리면 이 세 점까지 너무 크게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우변의 주인이 바뀌게 돼서는 바로 바둑이 역전입니다. 그래서 오유진 구단도 붙여가는 수는 조금 무리라고 판단을 하고 위쪽을 두텁게 붙여갔고요. 자, 젖히고 넘어가면서 흑이 집으로 굉장히 득을 보긴 했지만, 백도 선수를 잡고 요 세력을 이제 활용을 해야겠죠.
자, 이렇게 두고 선수 잡고 들어가는데요. 오유진 구단의 이 들어간 수가 약간은 판단 미스라고 볼 수 있어요. 바둑이 지금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곳을 붙이고 늘어두는 교환을 해두고요. 그 다음에 젖히고 치받고 끊고 늘 때 이런 식으로 싸워갔다면 흙이 물론 두면서 뛰어갈 수는 있지만 자연스럽게 이 흙돌들을 압박을 하면서 이 세력을 활용해 먹을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굳이 침투까지는 안 해도 충분한 장면이었는데 침투는 조금 너무했다 싶을 정도로 강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장면에서 박정상 구단 치받고 젖히는 교환을 하고 자, 이곳을 입구자로 두니까 밀어가고요. 자, 젖히고 이으면서 자연스럽게 이 들어왔던 한 점에 대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뛰어갈 때 자, 이곳을 끊는데 이수루는 나중에 그냥 젖히는 교환을 해주고 미는 수도 거의 반쯤 선수가 되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씌워서 통 크게 공격을 하던지 아니면 나중에 붙이고 젖히기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제압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박정상 구단도 굳이 이 자리를 끊어갈 필요가 없었는데요. 자, 왜냐하면은 이 교환이 된다면은 결국에 2단수를 백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데 이 교환 없이 흙이 젖혔다면은 나중에는 흙이 이 한 점을 끊어 잡아도 득이고요. 왜냐하면 단수 칠 때 이제는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때려내겠죠. 그리고 이 장면에서 막어가는 이런 뒷맛도 노려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텁게 젖혀두는 수가 좀 더 야무진 수였어요. 여기서 박정상 구단의 살짝 완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곳을 밀어가지만 오유진 구단 붙이면서 타개하는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이곳을 호구 칠 때 뛰어나가게 돼서는 이제는 흙이 씌우면서 공격을 할 수 있던 돌들이 오히려 백돌이 먼저 오게 되면서 쉽지가 않아졌죠. 어떻게 보면은 이 세력들이 집으로는 환산이 안 되더라도 이 상변 쪽부터 뻗쳐나온 돌들과 연결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변 쪽이 깨지게 되면서 흙의 집이 없어요. 우하 쪽 한 20집 정도 말고는 큰 집이라고 볼 수 있는 자리가 없는데 백은 좌상도 20집 이상이고요. 그리고 이런 데도 한 5집가량 나고요. 우변 쪽도. 그리고 아래쪽도 10집, 좌하 쪽도 10집 이상 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바둑 덤을 부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고요. 자, 박정상 구단 부랴부랴 백돌에 대한 공격을 시작을 하는데요. 하나 연결하기 전에 붙여두는 교환도 야무졌고요. 자, 이을 때 젖히고 이으면서 어쨌든 흙돌들을 두텁게 만들면서 백에 대한 공격을 계속 보고 있는데 아쉬운 거는 이렇게 젖히고 있는 수가 선수가 아니라는 거죠. 자, 오유진 구단 나를자로 침착하게 이 세력들과 상변 쪽 돌들을 연결을 시켜두고요. 자, 이곳을 막는 수는 선수할 수 있지만 가만히 이어서 지키게 돼서는 지금은 덤이 없더라도 백이 유리할 정도로 상변 쪽에서 득을 본 백이 굉장히 편한 바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박정상 구단 이곳 반상 최대의 자리죠. 어떻게 보면 3점을 살리면서 101점을 제압할 수 있는 최대의 자리고요. 여기서 날일자로 지켜주니까 지킬 수밖에 없네요. 자, 물론 흙이 이 상변 쪽 3점을 살리면서 101점을 잡기는 했지만 오유진 구단도 다시 한번 중앙 쪽을 두텁게 지켜두는 수를 선수 교환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눈목자까지 가면서 이제는 이 흙돌들을 공격할 거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박정상 구단으로서는 늘고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가고 싶은데 백이 뭐 다시 한번 지키던가 아니면 하변 쪽을 2칸 뛰게 된다면 도저히 집으로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박정상 구단도 마지막으로 잊고 버텨가지만 이곳을 젖히고 끊게 되니까 오히려 백돌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중앙 쪽에서 집을 확보할 수가 있겠죠. 자, 흙은 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곳을 밀고 밀 때 젖히고 늘게 되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연스럽게 백이 10집 이상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는 덤이 없어도 백이 조금 좋은 바둑에서 이제는 백이 덤을 주더라도 좋을 정도로 이 바둑 자체가 형세가 많이 망가졌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이거는 이제 끝내기 자리고요. 자, 밀어가면서
이곳을 찍고요. 자, 이제 오유진 구단으로서는 바둑이 워낙 유리하기 때문에 다 받아주더라도 이 바둑을 이제는 역전당하기가 오히려 쉽지 않은 그런 바둑이 되었어요. 자, 맞고 이곳을 붙여갈 때 젖히고요. 늘지만 밀어가고 이 자리까지 당하게 돼서는 지금 보시면 흑이 손을 빼고 빨리 다른 끝내기 큰 자리들을 두어야 되는데 손을 빼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손을 뺀다면은 백한테 이쪽을 끊는 수가 있겠죠. 끊으면 있더라도 찔러두고 치받고 씌어간다면 잡히게 돼요. 아래쪽에서는 두 집을 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흑으로서는 계속해서 괴로운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곳을 끼어가면서 마지막 노림수를 두지만 오유진 구단이 침착하게 이곳을 살아두고 나서 나갈 때도 침착하게 막고 있게 돼서는 더 이상 이제 박정상 구단이 역전은 힘들다고 보고 이 장면에서 도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 이 바둑 이제 초반부터 말씀드리면 좌변 쪽에서 한 번의 우세를 잡은 오유진 구단이 침착하게 그 우세를 계속해서 상변 쪽까지 깨면서 이어갔던 바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둑이 굉장히 단조롭게 끝난 것 같지만 이런 바둑을 초반에 한 번의 우세를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바둑에서는. 그런데 오유진 구단이 침착하게 바둑을 잘 마무리했다 볼 수 있고요. 박정상 구단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힘 한번 못 써보고 오유진 구단에게 패배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오유진 구단의 완승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대국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흑백바둑 구독, 좋아요 안 해주신 분들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